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연력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버블의 그 성장에 대해 가지고 혹은 상변화에 있어 가지고 이 연력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 제목과 같이 5.3절과 같이 The Kinetic Limit of the Super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분자의 그 실제 움직임 그리고 분자들이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넘나드는지 그러한 이론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방금과 같은 그 상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5.3절이에요. The Kinetic Limit of the Super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JN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싶진 않고요. JN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JN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the excess number of the embryos of the size n that pass to size n plus 1 over the number of size n plus 1 that pass to size n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large n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현재 그 기포들이 굉장히 많죠. 기포들이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기포의 개수가 n이에요. large n. 여기서 large n은 기포의 개수고 여기 small n은 뭐냐면 그 하나의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small n은 하나의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고 이 large n은 그러한 기포들의 개수를 말해요. 기포들이 개수. 그러니까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포의 개수는 n개인데 그 기포들은 n, small n 그 안에 있는 그 기포의 그 분자수, 그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수가 n개라는 얘기예요. 그거의 개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n 이렇게 뭐 nn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n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스몰 n 개인 기포의 개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렵게 있겠는데요. 자, 그게 nn이고요. 그 nn 개념을 알면 우리가 JN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JN은 뭐냐면 이 엠브리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엠브리오. 기포를 우리가 엠브리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엠브리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기포의 개수야. 그 기포의 개수인데 어떤 기포의 개수냐면 사이즈가 n 사이즈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기포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개였어요. 스몰 n개였어요. 그 스몰 n개인 그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개였는데 이 분자의 개수가 n에서 n 플러스 1로 되는 기포의 개수에서 n 플러스 1개였어. 현재 기포를 이루고 있는 현재 기포를 이루고 있는 이 분자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였는데 이게 그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으로 바뀌었어. 응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 플러스 n개 분자의 개수가 n개인 기포가 분자의 개수가 n 플러스 1로 되는 그러한 전체 기포의 개수에서 빼기 기포가 있는데 그 기포는 분자가 n 플러스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n 플러스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기포가 응축이 돼서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가 n개로 바뀌는 기포의 수를 뺀 거. 그게 바로 JN이에요.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 JN은 분자의 개수인데 이 기포의 개수인데 어떤 기포의 개수냐면 기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가 n개에서 n 플러스 1로 변하는 기포의 개수에서 그 분자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였는데 n개로 바뀌는 기포의 개수를 빼준 거. 그게 바로 JN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excess number of embryos라는 거죠. excess number of embryos. 그래서 그와 같은 JN이 많은 실험을 해보니 이와 같은 그 기포가 실질적으로 어디 한번 다른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JN이 10의 12제곱 10의 12제곱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바로 C점이더라는 얘기예요. C. 그러니까 이 JN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엠브리오가 생기는데 그 엠브리오가 여러분들 물을 끓일 때 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어떤 그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든지 어쨌든 물을 끓일 때 엠브리오 지금 같은 작은 그
기포들이 수십 개, 수억 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십 개, 수억 개가 생기는데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n개에서 n 플러스 1개 모리큘의 개수가 분자의 개수가 n에서 n 플러스 1로 바뀌는 그러한 기포의 개수에서 응축이 되는 거꾸로 n 플러스 1에서 n개로 응축이 되는 그러한 기포의 수를 빼준 값이 10의 12제곱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뭐다? 바로 C값이라는 얘기예요. C값. 거꾸로 이제 응축으로 치자면 응축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그 기포가 액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액적이 수백 개, 수억 개의 액적이 생기는데 그 액적이 거꾸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뒤바뀌겠지. 이제 여기 이 값과 지금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뒤바뀌어야겠죠.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뒤바뀐 값이 JN 값이 그 10의 12승이 되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제 2점 되는 거예요. 2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지금 뉴클레이션 그 기포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연력학적으로 C점이라고 하는 값에 도달하면 더 이상 X항이 유지되지 못하고 기포가 기체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건 그 기체 그 기포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기포 하나가 액체로 기포 하나가 생기고 기포 두 개가 생기고 그런 눈에 띌 정도의 기포가 한두 개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키네틱 티어리를 보면 10의 12제곱 그러니까 기포가 생겼다 하면 10의 12제곱 정도가 생겨야지만이 얘가 우리가 눈에 띄게 이제 상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우리가 눈에 띄도록 보이는 그런 기포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기포가 하나 두 개 정도 생기는 게 기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금 얘기하는 10의 8제곱 되는 그런 기포들이 수억 개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놈들이 점차 성장해 갈 때가 바로 이제 C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C점이 결국에는 그 C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밋이고요. 이 C점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상변화는 그 B하고 C점 사이에 일어나는데 버티고 계속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이 C점인데요. 그 리밋도 우리가 이렇게 분자의 운동으로 생각해 본다면 방금 얘기한 JN 값이 10의 12제곱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10의 12제곱 전까지는 액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는데 JN이 시점까지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보다 기체가 액체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훨씬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상변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상변화가 눈에 띄도록 상변화가 발생하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것보다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굉장히 우세하다라면 상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꾸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것보다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포가 생겨서 우리 눈에 이게 상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구나. 상변화가 생겼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연력학적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키네틱 리밋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분자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거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또 예측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J값이 상당히 여기 보면은 복잡한 형태로 여러분들 책에 주어져 있어요. J값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J represent the rate at which embryo bubble grow from n to n plus 1 molecule per unit volume of the liquid. 뭐 그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엠브리오의 개수, 그러니까 기포의 개수인데 그 기포가 n개의 모리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n개의 모리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n개의 모리큘이 n 플러스 1개의 모리큘로 변화하는 그렇게 되는 기포의 개수의 율, 기포가 증가하는 율, 그거를 바로 J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값이 10의 12제곱이 될 때는 방금 얘기한 C점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특별히 이제 복잡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 상변화가 발생한다. 상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늘 요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가 베이퍼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베이퍼가 리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요동이 쳐요. 그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요동은 결국은 분자하고 분자들 사이의 거리의 변화예요. 리퀴드는 어때요? 분자하고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베이퍼는 어때요? 리퀴드,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상당히 걸어요. 그러면 멀죠. 그러면 리퀴드가 베이퍼로 바뀐다든가 베이퍼가 리퀴드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에는 분자들이 서로 여러 가지 요동을 치면서 서로 뭉쳤다가 서로 떨어졌다가 뭉쳤다가 떨어졌다 어떤 그런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 조건이 만족을 하면 그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뭐 압력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라든가 아니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라든가 그러한 조건들이 바뀌면 그 요동들이 한 가지 방향을 띠게 되는데 기포가 생성돼서 액체가 리퀴드로 바뀌거나 혹은 기체가 액체로 바뀌거나 하는 한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동이 있다. 그리고 그 요동 자체가 조건을 만족을 해가지고 기브스 프리 에너지가 점점점 작아지는 방향이라든가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방향이라면 결국에는 그 요동이 더 불안정해지고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상변화가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5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물론 5.4절은 이렇게 예측한 그 반데르발스 모델이나 키네틱 티어리로 예측한 C점, 방금 전에 C점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요. C점 기억나죠? 이론적으로 예측한 C점이나 이 C점, 이론적으로 예측한 C점이나 직접 실험을 해서 얻은 C점이 거의 유사하게 잘 나타나더라. 그게 바로 5.4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